면역력 하나로 20년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 오늘 이 정보를 모르면 당신은 매일 면역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혈 노인 여러분. 87세 현역 의사 박지성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면역력 강화를 위한 6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면역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제가 6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지켜본 결과 같은 나이라도 면역력 차이에 따라 건강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면역력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제 동료 의사들 중에는 83세에 코로나에 걸려 중환자실에 2주간 입원한 분이 있는가 하면 92세에 가벼운 증상으로 일주일 만에 회복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평소 면역력 관리에 있었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면역력은 유전적 요인보다 생활 습관에 의해 70%나 좌우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하는 습관에 따라 면역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감기를 거의 앓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걸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12일이면 회복됐죠. 비결이 뭐냐고요?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6가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입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노년기 면역력 강화를 위한 6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영양소 흡수가 감소하고 식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합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식품만 매일 섭취해도 감기 걸릴 확률이 60% 줄어듭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을 가능성 90%, 그 식품은 바로 요구르트입니다. 발효식품인 요구르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요구르트를 매일 한 컵씩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1. 무지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색색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5가지 이상 섭취하세요. 특히 붉은색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나 많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작게 썰어 한 그릇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나 호두, 아마씨에 풍부합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 만성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주 2회 정도 생선을 드시거나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마늘과 양파, 알리신 성분이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살짝 익혀서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4. 버섯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면역 강화에 탁월합니다. 5. 녹차, 카테킨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루 2-3잔의 녹차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육류가 부담스럽다면 두부, 콩, 달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습니다. 제 환자 중 76세 김영희 할머니는 식욕 부진으로 영양 불균형 상태였어요. 제가 권한 대로 프로바이오틱스 식품과 다양한 색깔의 채소,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혈액검사 수치가 개선되고 감기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2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고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나이가 들어 관절도 아프고 체력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운동은 마라톤처럼 강도 높은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면역세포의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체온을 일시적으로 높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요. 제가 87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대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상기도 감염 감기 등 발생률이 43% 감소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특히 좋은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걷기 가장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보세요.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팔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중 운동 관절에 부담이 적어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물의 저항은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맨손 체조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맨손 체조는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민 체조나 라디오 체조처럼 전신을 골고루 움직이는 체조는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저항 운동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유지되어야 면역 체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주 2, 3회 각 동작을 10에서 15번씩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의 면역력이 매일 밤 3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세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고 강화합니다. 깊은 수면 동안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단백질이 분비되어 감염과 염증에 대항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단백질의 생성도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놀라운 차이지요?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하고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요. 1.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어둡고 조용하고 약간 시원한 환경이 좋습니다. 3. 취침 전 루틴을 만드세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독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4.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5.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하세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눠드릴게요. 50대 후반의 수면 문제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피곤했죠. 그때 수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취침 시간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 이후로 감기 걸리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제 환자 중 81세 박철수 씨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수면 위생법을 실천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후 4개월 만에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해 겨울 평소와 달리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은 노인들은 백신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천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1. 심호흡과 명상. 저는 매일 아침 15분간 깊은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합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4초간, 잠시 숨을 참고 내쉴 때는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10회만 반복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평온해집니다. 이 취미 활동,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정원 가꾸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식물을 돌보고 흙을 만지는 것이 놀랍도록 치유 효과가 있어요. 3. 웃음 찾기. 웃음은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웃을 때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면역세포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거나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4. 감사일기.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하거나 기록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15%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3세 이미경 씨는 배우자를 잃은 후 우울증과 잦은 감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10분씩 명상을 시작하고 합창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취미와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면역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감기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번째 습관은 장 건강 관리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장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에 앞서 말씀드린 요구르트뿐 아니라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한 균이 풍부합니다. 이런 식품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2.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이것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입니다.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귀리 등에 풍부합니다.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3.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 등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해물질 배출을 도와 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4.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우니 특별히 신경 쓰세요. 5. 항생제 신중하게 사용하기. 항생제는 유익균과 유해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항생제 복용 중과 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늘리세요. 저는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통곡물 시리얼과 견과류, 계절 과일을 섞어 먹습니다.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는 이 간단한 습관이 제 장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동료 의사 중 한 분은 잦은 대장 문제로 고생하셨는데 장 건강 관리에 집중한 후 면역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더니 불과 3개월 만에 장 문제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피로와 알레르기 증상도 함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6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회적 고립은 흡연, 고혈압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 정기적인 모임 참여하기. 동창회, 취미 모임, 종교 활동, 자원봉사 등 관심사에 맞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2. 가족과의 연결 유지하기.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 통화로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세요. 3. 새로운 기술 배우기. 스마트폰 사용법, SNS 활용법 등을 배우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키우기. 여건이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 안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5. 봉사활동 참여하기.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은퇴 의사들로 구성된 봉사 모임에서 월 2회 무료 진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제 삶에 활력을 주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0세 김민수 씨는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과 잦은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자원봉사 기관을 통해 주 2회 초등학교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고 면역력도 강화되어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 면역력 강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제한 식이법입니다. 이는 하루 중 식사를 하는 시간을 8배에서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한다면 저녁 6시까지만 음식을 섭취하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무카페인 차만 마시는 겁니다. 시간 제한 식이법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최적화하고 세포 재생 과정을 촉진하여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샌디에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노인들은 염증 지표가 감소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5년 전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면역력 강화를 위한 6가지 생활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면역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세포의 순환을 촉진하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면역 억제 호르몬을 줄이세요. 다섯째, 장 건강 관리로 면역세포의 70%가 있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여섯째, 사회적 관계 유지로 정신 건강과 면역력을 함께 높이세요. 그리고 특별 비법으로 시간 제한 식이법을 실천해 보세요. 이 방법들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도 87세 나이에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습관들을 평생 실천해온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몸에 익힌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위한 5가지 일상 습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관절 건강도 매우 중요하니 꼭 시청해주세요. 열혈 노인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